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언더테이커, 조나단 코치맨, 존 시나, 코디 로즈, 리키시, 신스케 나카무라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더테이커는 최근 6핏 언더 팟캐스트에서 이전 세대의 레슬러들은 팬들을 즐겁게 하는 데만 전념했지만 요즘 레슬러들은 프로로서의 자부심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며 오늘날의 레슬러들은 운동 능력이나 기술력이 과거 선수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전반적으로 레슬링의 전통을 살리려는 헌신이 더 이상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나단 코치맨은 최근 크리스 벤 블리엣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나름 존 시나랑 랜디 오턴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들과 함께 수년간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치맨은 존 시나가 분명 통산 17회 세계 챔피언에 등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현재 릭플레어와 통산 16회 세계 챔피언으로 타이 기록이지만 WWE는 이제 릭플레어가 산 정상에 머물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존 시나의 마지막 상대는 랜디 오턴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퀴시는 최근 오프 더 탑 팟캐스트에서 코디 로즈가 정말 훌륭한 일꾼이고 챔피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를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리퀴시는 코디 로즈가 선역으로 오래 머물고 있는 게 편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턴일을 하길 바라고 그러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디 로즈가 악역을 수행하면 정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밀리언 달러의 느낌도 날 것이고 선역보다 더 잘 소화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빈스 루소는 제유소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한 이후 그의 프로모션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너무 타이틀에만 집착하고 감정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그의 프로모션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리키시는 자신의 오프 더 탑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빈스 루소, 여시나 먹어라. 내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쟤는 17년 이상 피와 땀을 흘리며 뼈가 부러지도록 링에서 경기를 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입을 열 권리가 있어. 넌 45분 동안 경기를 해본 적이 있나? 이 나쁜 놈아. 내 가족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특히 내 아들을 더더욱 라고 말했습니다. 신스케 나카무라가 오랜만에 링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10월 13일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서 열린 WWE 유럽 투어에서 LA 나이트 US 챔피언십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BFT를 맞으며 패배했습니다. 신스케는 2014년 오랫동안 다크 매치랑 하우스쇼 모두 포함해서 51번 경기를 치렀고 그중 2승만 거두었고 현재 승률은 3.9%에 불과합니다. 한편 프로레슬링 노아 공식 트위터에 어느 프로모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신스케 나카무라가 등장했고 그는 2025년 새해 첫날 일본 부도칸에서 열리는 노아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막에는 신스케가 WWE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아로 이적하는 것은 아니며 WWE와 노아의 파트너십 때문에 잠시 파견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릭 비숍은 골드버그의 마지막 은퇴 상대가 군터보다는 브론 브레이커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버그는 WCW 시절부터 스카 스타이너와 앙숙이었고 심지어 2000년 9월 17일 스카 스타이너가 골드버그를 상대로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골드버그와 브론 브레이커가 맞붙는다면 아주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더테이커와 부커티는 최근 6핏 언더 팟캐스트에서 브론 브레이커를 극찬했습니다. 부커티는 브론 브레이커가 제이우소에게 패하면서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을 잇긴 했지만 이기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지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브론 브레이커의 미래에 대해 매우 밝으며 그는 엄청난 큰 스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후 옆에 있던 언더테이커도 브론 브레이커가 이미 아버지인 릭 스타이너나 삼촌인 스캇 스타이너보다도 더 나은 프로모를 펼쳤다고 극찬했으며, 또한 브론 브레이커는 아주 오랫동안 WWE에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 WWE 로얄 럼블은 2월에 열리며 조 핸들리는 오늘 흥미롭게도 트위터를 통해서 4개월 뒤 로얄 럼블 매치에 참가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WWE와 계약을 맺은 건 아니며, TNA 소식통은 조 핸들리가 여전히 우리 회사의 중심이 될 것이고 계약 기간도 2025년 말까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트 앵글은 최근 샘 로버츠의 팟캐스트에서 연설하는 동안 트리플 H가 WWE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트리플 H가 책임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항상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선수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그는 빈스만큼은 아니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더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엉뚱하거나 어리석거나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럴 겁니다. 그와 링에 오를 때도 느낀 건데 트리플 H는 가장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빈스 이후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뛰어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키엘 잭슨이 오래간만에 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지키엘 잭슨은 훈련 중인 자신의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WWE 시절보다 훨씬 더 근육질의 체격을 뽐냈습니다. 그러자 한 팬이 트위터를 통해서 여전히 레슬링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지키엘 잭슨은 곧이라고 대답하며 향후 링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지키엘 잭슨은 한때 웨이드 바렛을 꺾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한 적이 있었으며 또한 마지막 ECW 챔피언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10월 11일 스맥다운 시청자 수는 165만 2천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151만 8천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연령대 시청률은 0.49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일주일 전에 0.47 레이팅보다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TNT에서 방영한 10월 11일 AW 램페이지 시청자 수는 25만 3천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21만 6천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한 게 이 정도야? 아이고. 주요 18세에서 49세 연령대 시청률은 0.09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일주일 전에 0.07 레이팅보다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